잠시 후 7시에는 이와드 프렌디오에서 백투더 조선을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렌디오의 DJ 민채, 신비입니다. 신비씨, 지난 첫 방송 이후로 잘 지내셨나요? 네, 완전 잘 지냈죠. 꿈만 같았던 첫 방송을 잘 마무리하고 정말 뿌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송으로 돌아왔는데요. 아직 두 번째라 그런지 떨리는 건 여전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씨. 그래도 우리 이제는 경험이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재밌게 베스트 프렌드답게 이어나가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저번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면서 오늘 라디오를 열어볼 텐데요. 신비씨는 지난 방송 잘 기억나시나요? 당연하죠. 지난 방송에서는 조선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너무 재밌는 기억으로 남았는데요. 민채 씨는 지난 방송 어떠셨나요? 저도 너무 재밌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지식도 많이 알아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지성인에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랄까요? 오, 그러면 제가 정말 간단한 퀴즈 하나 내봐도 될까요? 오, 좋아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글은 창제 당시 몇 개의 자모로 구성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거 AI가 내준 문제로 기억하는데 현재는 24자가 사용되고 있지만 창제 당시는 28자. 맞죠? 정확합니다. 역시 지난 방송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만큼 정말 흥미롭고 기억에 남는 방송이었다는 거죠. 지난 방송을 잘 기억하고 있는 덕분에 오늘 방송은 더욱 유익하게 그리고 재밌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짧게 리마인드한 것처럼 지난 방송에서는 조선 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 오늘은 저번 방송에 이어서 조선 후기로 시간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선 후기는 전기보다 더 후의 세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풍성한 역사 자료로 그들의 삶의 양식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조선 전기에 이어서 더욱이 기대가 되는 시간이네요. 그럼 그 기대를 충분히 충족해줄 일부로 우리 빨리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저희는 안예은의 상사화 듣고 일부로 돌아올게요.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안예은이 부른 상사와의 아름다운 소녀를 타고 조선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를 자세하게 다뤄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민채 씨는 조선 후기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나요? 저는 영조나 정조 같은 왕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조선 후기에 또 유명한 왕들이 많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세도정치도 생각나고 흥선대원군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 신비씨, 역사에 대해 꽤 잘 알고 있는데요. 또 제가 또 지난 방송 이후로 역사에 대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역시 여러분은 현재 유익한 방송 프렌디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하게 다가갈 수 있길 바라면서 1부의 메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바로바로 재미있는 퀴즈를 맞출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정말 다양한 퀴즈를 풀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AI가 제시한 조선의 정보를 보고 저희가 틀린 정보를 찾아내는 퀴즈를 오늘도 풀어본다고 합니다. 지난 방송에도 정말 흥미로운 퀴즈라 생각했는데 오늘은 조선 후기를 주제로 퀴즈를 풀어본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민채 씨, 오늘은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맞추는 걸 목표로 하시죠? 당연하죠, 신비씨. 지난 방송에 조선 전기를 재미있게 공부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요. 좋습니다. 그럼 룰 설명 간략하게 하고 바로 퀴즈 시작할게요. 이번엔 저희가 직접 탐정이 되어서 조선 후기의 주요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저희 DJ들이 바로 조선 명탕점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으로 1598년까지 7년간 이어졌다. 이 전쟁에서 조선은 일본, 명나라와 함께 삼국이 맞붙었으며 조선의 왕 선조는 전쟁 초기에 부산으로 피난했다. 이순신 장군이 육지에서 활약하며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고 곽재우 등 의병장들의 활약도 컸다. 전쟁은 결국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승리하며 끝났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읽어봤는데 민재 씨 어디가 틀린 것 같나요? 저는 조선의 왕 선조가 조선 초기에 부산이 아니라 다른 곳에 피난을 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이상했어요. 맞아, 저도 약간 부산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 하면은 바로 바다에서의 활약이 생각이 나는데 육지라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이상했어요. 맞아,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노량해전, 명량해전 이렇게 해전이 생각나서 여기가 일단 틀린 것 같고 마지막 한 군데도 골라봅시다. 전쟁에서 조선, 일본, 명나라 삼국이 붙었다라고 아까 했는데
임진왜란은 조선 일본이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명나라는 거기에 좀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틀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삼국이 맞붙었다, 그리고 부산으로 피난했다, 육지에서 활약했다. 이 세 가지가 틀린 것으로 한번 답을 내보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근데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 부산이 아니라 의주로 피난했다고 하네요, 선조가. 그리고 그렇군요. 역시 이순신 장군이 해상에서 활약을 했고 전쟁에서 조선, 일본, 명나라 삼국이 맞붙은 게 아니라 명나라는 조선을 도와서 참전했던 정도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우리 첫 문제부터 좋은데요? 오, 시작이 역시 좋아요. 네, 그럼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문제. 정묘호란은 1627년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해 발생한 전쟁이다. 조선의 왕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고 조선은 일본과 동맹을 맺어 후금군에 맞섰다. 전쟁 중 이순신 장군이 활약하여 조선의 승리에 기여했으며 이후 조선은 청나라와 형제 맹약을 맺었다. 여기 좀 누가 봐도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쵸. 이순신 장군이 좀 뜬금없이 나왔죠. 정묘호란인데. 그리고 뭔가 일본과 동맹을 맺는다는 부분이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신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를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보고 네. 또 어디가 틀렸을까요? 정말 모르겠는데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저희 일단 답을 한번 보고 하나 더 알아가 보도록 해요. 좋아요. 첫 번째로 정묘호란을 일으킨 나라는 청나라가 아니라 후금이었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걸 못 집어냈네요.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그렇네요. 그리고 아까 저희 집어낸 대로 조선은 일본과 동맹을 맺지 않았고 단독으로 후금과 맞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순신 장군님은 임진왜란 때 활약했으며 정묘호란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청나라가 아니라 후금. 네, 저 전의 이름이죠, 후금이.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평 정치는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가 실시한 정치 개혁으로 영조는 서인만 중용하고 남인은 배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정조는 탕평 정치의 일환으로 한양이 아닌 평양에 귀장각을 세웠으며 이 시기에 조선은 일본과의 교류를 활발히 했다. 탕평 정치는 당파 싸움을 줄이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전 뭔가 영조하면은 탕평책이 떠오르는데 여기서 남인은 배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게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서인만 중요하고 남인은 배제했다. 요게 좀 어색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한번 찾아볼까요? 일본과 교류했다?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사실 뒷부분에 당파 싸움을 줄이고 왕권을 강화하는 거는 맞는 것 같죠? 네.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남은 부분은 정조는 탕평 정치 일환으로 한양이 아닌 평양에 귀장각을 세웠다. 여기서 틀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이게 약간 자세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요. 귀장각을 세웠다는 건 기억을 나는데 그렇죠.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은 일단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일단 먼저 영조는 특정 당파만 중용한 게 아니라 여러 당파를 고르게 등용했기 때문에 서인만 중용했다. 이 말이 틀렸네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또 캐치했던 조선은 일본과의 교류를 활발히 했다. 이 부분도 틀린 내용이네요. 일본과의 교류는 주로 임진왜란 이전과 조선 말 개항기 이후에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캐치하지 못했던 한 가지. 정조는 탕평정치 일환으로 한양이 아닌 평양에 규장각을 세웠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규장각이 한양이 설치한 게 맞네요. 그렇는가 봐요. 그러니까 꼬아서 몰랐네. AI 똑똑하네요. 그러게요. 이거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한양에 귀장각을 세웠다. 이거 기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해요. 좋아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도 정치는 조선 후기 순조 때부터 시작되어 안동 김씨와 풍량 조씨 등 소수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정치 형태였다. 이 시기에는 왕권이 크게 강화되어 왕이 직접 국정을 운영했고 삼정의 문란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이었다. 또한 세도 정치 시기에는 과거제가 폐지되어 신분 상승이 쉬워졌다. 일단은 세도 정치니까 왕권이 크게 강화돼서 왕이 직접 국정을 운영했다. 이 부분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왕권이 많이 약화되었던 시기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삼정의 문란 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때는 엄청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틀렸을 것 같고 그리고 왕권이 크게 강화되어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삼정의 문란도 발생하고 되게 왕권이 약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게 틀리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어디가 틀렸을지 짚어봅시다.
순조 때부터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같은 소수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으니까 아마 뒷부분? 네, 아마도 두 번째 문장하고 약간 세 번째 문장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제가 폐지되었다 이 부분도 틀린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정답을 맞춘 것 같아요. 네, 세도 정치 시기에는 오히려 왕권이 약화되고 외척 가문이 실권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정치적 실권이 거의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맞춘 대로 그대로 실제로 세도 정치 시기에는 전정, 군정, 황국 등 삼정의 분란이 극심해져서 농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고 각종 농민 봉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저희가 예상한 대로 삼정의 분란이 좀 심했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제는 세도 정치 시기에도 존속되었고 오히려 세도 가문 중심의 인사로 신분 상승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오, 저희 오. 세 가지 다 맞췄는데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저희 생각보다 되게 잘 맞춘 것 같아요. 네, 저희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 완전 퀴즈 천재예요. 네, 저희가 퀴즈를 통해 지식을 쌓았으니 이제 조금 다른 시간을 가져볼 차례인데요. 바로 푸듀 DJ들의 나였으면 시간인데요. 푸드 DJ들이 조선 역사 속 인물이 되어서 특정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노량해전인데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중 노량해전에서 일본의 총탄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알려져 있죠. 네, 영화 대사에서도 쓰인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기서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알렸을 것이다 대 알리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만약 그 상황에 있었다면 이순신 장군님의 뜨겁고 책임감 강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알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이를 적에게 알린다면 우리 편에 위험한 일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장군님의 책임감을 제가 감히 와해시켜버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신비 씨는요? 저도 동의합니다. 전 어렸을 때 이순신 장군이 남긴 그 말을 듣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조차 전세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엄청 깊은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그 상황이었어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역시 이순신 장군님의 깊은 사명감이 지금 현대인들에게까지 느껴져서인지 이번엔 저희 둘 다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주제는 바로 탕평정책인데요. 영조는 당시의 정치 세력이었던 노론과 소론을 융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몰아내는 탕평정책을 펼쳤는데요. 정조의 탕평은 이와 다르게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자신의 의리에 참여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내가 조선의 왕이었다면? 영조의 탕평 대 정조의 탕평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둘 모두 탕평이라는 같은 정책을 펼치긴 했지만 정조의 탕평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정치적 중재를 넘어서 유능한 인재도 등용하고 실질적인 사회개혁까지 추구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조의 탕평은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왕권 강화로까지 이어진 더 능동적인 탕평책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조의 탕평책을 선택할 것 같네요. 민재 씨는 어떤 정책을 선택하실 건가요? 전 두 분의 정책 중 하나를 택하기보다는 두 정책 모두 의미 있는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비 씨 말처럼 정조의 탕평이 훨씬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기도 하지만 영조의 탕평이 정조의 탕평의 발전의 기반이 된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두 분 다 시대상에 맞는 좋은 정책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 역시 민채 씨 좋은 생각이네요. 맞아요. 각각의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치려고 한 영조와 정조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탕평책이죠. 이렇게 역사 속 인물이 되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재밌는데요? 그러게요. 그럼 우리 아쉽지만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흥선대원군과 고종의 상황인데요. 임금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왕실의 다른 어른이 정치를 도와주는 것을 수렴청정이라고 합니다. 고종 또한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이러한 수렴청정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수렴청정 기간 이후에도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안건 결과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나서서 주도권을 잡는다 대 그냥 맡긴다. 뭘 선택할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나서서 주도권을 잡는 게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행동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아버지에게 제 뜻을 강하게 말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수렴청정이 끝난 이후에도 고종의 나이는 고작 15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였잖아요. 신비 씨는요? 저는 그래도 나서서 주도권을 잡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쉽진 않겠지만 수렴청정도 끝난 이후니까 통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해 볼 것 같거든요. 실제로 흥선대원군의 수렴청정은 상당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새로운 개혁을 한번 주도해 볼 것 같네요. 오, 신비 씨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지막 주제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정말 1부를 알차게 채운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거북선 아니 12명의 판옥선 전자총통은 발포전 명량한 무한도전 딱히 진지할 필요는 없으네 특무공역 사공부는 영화 한 번 더 보고 이 노래는 즐겨 이순신 동상 앞에 서는 동장군이 오기 전에 하나로 모여 난 새니까 날아가 영웅들아 나와라 굴돌목 바다와 현시국은 다를 바가 없는 Red Ocean 격군 장군 양반 노비 국민이란 단어 앞에 똑같이 motion 자 이제 game over 그거니 ocean 난 겁이 나 뱀 멀미나 모두겠어 난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난 겁이 나 뱀 멀미나 한발 뒤로 가 허공을 보고선 준비들 하시고 화살 이건 랩으로 하는 난중일기 내 신발은 명품이 아닌 집신 서울 한복판 펼친 낙익진 지사 같은 자세 우린 나외엔 미천한 신들은 죽지 않았고 불타는 사명감을 지었고 상처가 유감으로 끝나도 십상시와 맞서고 이루리 난 겁이 나 뱀 멀미나 모두겠어 난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난 겁이 나 뱀 멀미나 한발 뒤로 가 허공을 보고선 준비들 하시고 화살 잊지 마라 우리 안에 내포된 근성의 DNA 여태까진 그저 동전의 한면 이제 들리는 선조들의 함성 약하지 않아도 우린 똑바로 섰지 우리의 목소린 생각보다 컸지 지금이나 그때나 두려움의 용기 타올라라 꺼질 때까지 Burning 잘 돌아간다 잘 놀아난다 하나 되어 높이 쏘아보자 화살 잘 돌아간다 잘 놀아난다 죽고자 하니까 살아났네 화살 하나 되어 높이 쏘아보자 화살 죽고자 하니까 살아났네 화살 하하와 민호의 쏘아 듣고 왔습니다. 역사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에 나온 노래죠. 네, 이순신 장군님의 명언을 담은 역사와 힙합의 강렬한 콜라보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은 노래였는데요. 신비 씨는 힙합 좋아하시나요? 저는 힙합 완전 좋아하죠. 오, 민재 씨 다음에 저랑 노래방 가시면 제가 힙합하면 아주 제대로 불러드리죠. 너무 좋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통학 시간이 길다 보니까 매일 등교할 때마다 항상 음악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오, 완전 문화인이시네요. 저도 음악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조선인들도 그들만의 문화생활, 삶의 양식이 있었겠죠. 바로 저희가 2부에서 다뤄볼 이야기인데요.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모습은 사실 많이 다르죠. 맞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양반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다면 조선 후기에는 서민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지난 방송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정보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풍습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판소리입니다.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판소리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정서를 대변했던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한 형태의 판소리는 애절한 가락과 솔직하고 해학적인 내용으로 그 당시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민채 씨도 춘향가랑 심청가 모두 들어보셨죠? 당연하죠.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형태로 접한 이야기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겐 익숙한 춘향가, 심청가 모두 판소리를 위한 노래에서 출발한 문학작품들입니다. 오, 그렇게 생각하니 생각보다 판소리가 우리 일상에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판소리에 대해 제가 미리 찾아보니까 완창 시간이 최소 5시간에 최장 시간은 8시간 30분이라고 하네요. 우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들이 사랑했던 예술이라는 것은 그만큼 재미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 긴 시간을 투자할 만큼 마음을 사로잡는 예술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희도 조선인들의 문화생활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은 바로바로 판소리 가사 퀴즈 시간입니다. 판소리 가사 퀴즈? 주어진 판소리 가사의 빈칸을 맞히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저희 DJ들이 힘을 합쳐서 주어진 판소리 가사의 빈칸을 채우면 됩니다. 판소리 제목과 글자 수는 알려준다고 하니 민재씨 우리 다 맞춰봐요. 네, 그럼 연습 문제부터 가볼까요? 네, 지금부터 나올 문제의 빈칸은 네모라고 읽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네, 심청가인데요. 이리 오너라 네모 놀자. 두 글자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좀 감이 오는데요. 업고 놀자일 것 같은데요. 오, 맞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럼 우리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춘향가고요. 네모 출두야, 출두야, 네모 출두합신다. 여기 네모에 들어갈 네 글자가 뭘까요? 출두하면은 바로 암행어사 아닌가요? 그쵸, 암행어사 맞는 것 같은데 정답도 역시 암행어사네요. 오, 역시.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수군가입니다. 백초약은 어찌 약이 아니 되었고 조그마한 진새 네모가 약이라 하나이까입니다. 뭘까요? 뭔가 수군가에 약이 나오니까 그와 관련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수군가는 수군가에 그 토끼랑 거북이 나오는 그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뭔가 토끼간? 맞을 것 같아요. 토끼간? 싶은데요. 한번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백초약은 어찌 약이 아니 되었고 조그마한 진새 토끼간이 약이라 하나이까. 네, 우리 정답 맞췄네요. 맞췄네요. 좋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모 나려온다. 네모가 나려온다. 속림 깊은 골로 한김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이거는 역시나 수군가라고 하고 이 네모에 들어갈 한 글자를 맞춰주면 됩니다. 오, 신비 씨, 저 이거는 바로 알 것 같아요. 범 아닌가요? 그쵸? 약간 이거는 노래로 많이 들어서 아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확인해 볼까요? 네, 맞네요. 우리 범 내려온다 할 때 그 범이 맞는 것 같죠? 네, 그러게요.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흥보가 한 괴를 가만히 열고 보니 네모가 하나 가득, 또 한 괴를 열고 보니 네모가 하나 수북이었습니다. 이거는 흥보가이고 네모는 한 글자라고 하는데요. 신비 씨는 뭔가 정답 알 것 같나요? 제 기억으로는 흥보놀부 그 책을 볼 때 박을 딱 열면 금은보화 같은 게 엄청 가득 들어있었던 것 같아서 아마 여기 들어갈 것도 뭐 금이나 아니면 뭐
쌀? 이런 거 정도일 것 같은데요. 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글자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금이나 쌀 이렇게 생각해보고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흥부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스북. 아, 정답이 돈이었네요. 돈. 아쉬워라. 알고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5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놀보가 아무리 기다려도 네모가 안 오니 죽을 네모가 들어올 리가 있으리요. 하루는 기다리다 못하여 그물을 메어들어 매고 네모를 한번 후리러 나가는디. 역시나 흥보가고 이 네모에 들어갈 것은 2글자라고 합니다. 놀보가 흥보가에서 어떤 걸 기다렸죠? 새였죠 그때. 네, 네. 어떤 새였죠? 아니다. 까치?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막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거는 엔지님의 도움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일단 아무 새나 한번 대봅시다. 좋아요. 참새? 까치? 참새까치? 그러면 답을 한번 확인 요청 드려볼까요? 네, 좋아요. 정답이 제비라고 하네요. 제비 맞네요, 지금. 이게 기억이 안 났네요. 아쉬워라. 저 너무 웃긴데, 까치라고 하니까 너무 웃겨. 참새 까치. 제비 이제 확실히 기억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분명 내가 사들렸네. 네모를 내가 어찌 구하리요. 네, 이 문장은 심청가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6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모를 내가 어찌 구하리요. 아마 심청이가 한 말이겠죠? 그렇겠죠? 심청이는 아버지를 위해서 되게 맞아요. 쌀을 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름이 정확히 뭐였죠? 쌀을 6글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양미 아니었던가 싶은데요. 공양미? 공양미? 근데 그 뒷글자는 뭐죠? 그러니까 뭐 공양미? 공양미. 죄송합니다. 뭔가 공양미 300석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럼 정답 그런가요? 확인해 볼까요?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분명 내가 사들렸네. 공양미 300석을 내가 어찌 구하리요. 네, 이번에 정답이 맞았네요. 민지 씨 맞췄네. 공양미 300석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그러게요. 이 까치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저희 회복했다 이제. 이 정도면은 회복했을 만하죠. 공양미 300석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퀴즈 다 풀어보았고 조선인들의 문화생활 판소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우리 고유 문화인 판소리의 매력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생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먹어야 살죠. 이제부터는 조선 후기의 음식 문화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네, 조선 후기 한양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고 이는 새로운 식생활 문화를 불러왔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황윤석의 일기 이재난고의 구절을 보면 과거 시험을 본 다음 날 점심에 일행과 함께 냉면을 시켜 먹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냉면을 시켜 먹었다고요? 민재 씨가 딱 찝어준 대로 조선 후기에도 현재 배달 문화와 비슷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역시 한국인. 배달을 사랑하는 민족이네요. 몇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DNA인가 봐요. 그러게요.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많이 놀랐답니다. 사실 신비 씨께서 알려주신 자료 외에도 조선 후기의 음식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조선 후기 문신이자 서예가였던 최영련의 해동죽지를 살펴보면 광두성 안쪽에서는 효종갱을 잘 끓인다. 밤에 국항아리를 솜에 싸서 서울로 보내면 새벽종이 울릴 때쯤 재상 집에 이른다 라는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효종갱이라고 하셨나요? 그게 뭔가요? 효종갱은 새벽종이 울릴 때 먹는 죽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해장국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선 사람들은 이 효종갱을 배달해서 먹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광주 남한산성에서는 밤사이 끓인 효종갱을 새벽종이 울릴 때쯤 배달해주는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판소리 문화의 배달 문화까지. 사실 조선시대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 시기여서 너무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생각보다 우리와 비슷한 모습도 많고 재밌는 문화가 많았네요. 네, 신비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미있는 문화, 좋은 문화도 많은 조선 후기였지만 사실 조선 후기는 격변의 혼동의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신분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기였죠.
양반 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양반 족보를 사들이는 등 신문제가 위기를 맞게 되고 더불어 사회도 혼란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문학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 박지원의 양반전입니다. 박지원의 양반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불안했던 신분제와 사회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쌀을 빌어와 근근히 살아가는 몰락 양반, 쌀이나 돈을 받고 양반 문서를 평민에게 파는 양반 등 조선 전기와는 확연히 다른 양반들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돈을 주고 양반 문서를 사는 돈 많은 평민들이 등장한다는 게 조선 후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분 질서가 무너지는 와중에 체면만 중시하며 백성들에게 횡포를 일삼던 양반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작품이 바로 박지원의 양반전입니다. 네, 이렇게 양반전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는데요. 이런 특징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구절 몇 개를 읽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저희가 생생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양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양반은 절대로 천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옛사람의 아름다운 일을 본받아 뜻을 고상하게 세워야 하느니라.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 이부자리를 잘 정돈한 다음 등불을 밝히고 꿇어 앉는데 앉을 때는 정신을 맑게 가다듬어 눈으로 코끝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두 발꿈치는 가지런히 한데 모아 엉덩이를 개어야 하며 그 자리로 꼿꼿이 앉아 동네 바위를 얼음 위에 박 밀듯이 술술 외워야 하느니라. 손에 돈을 만지지 말고 쌀 것을 묻지 말고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밥을 먹을 때 상투를 틀지 않은 채로 밥상에 앉지 말고 국을 먼저 훌쩍훌쩍 떠먹지 말고 물을 후루룩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찢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들이켠 다음 수염을 쭉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에는 보립하도록 빨지 말아야 한다. 네, 정말 체면만 중시하는 양반의 허례하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급변하는 조선 후기의 모습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신나게 이야기하다 보니 2부를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어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떡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묻어지고 딱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겄다 범 내려온다 몸이 내려온다 송님 깊은 골로 한짐승이 내려온다 누에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마리 넘고 동네 같은 앞다리 손님 같은 뒷다리 해나 같은 발톱으로 엉도 사람을 쓸겨는 잔디 뿌리와 모래 스치고 주홍장 벌리고 자라해라 뚝성에 맹하는 소리 산적이 덮고 잔디 뿌리나 자라가 깜짝에 몸을 모시고 가만히 엎치고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거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리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낙 같은 발을 도구로 엄동설한 백색격으로 잔디뿌리 왕물에 지고 주홍잎 쫙 벌리고 자락해가 뚝성이 하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땅이 툭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엎쳤을지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거리는 잔뜩 한 마리 넘고 동이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해나 같은 발을 도구로 엄청난 백색경면 잔디 뿌리 왕물에 스치고 조심짝 벌리고 자라해나온 뚝성이 하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자락 같은 발톱으로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움치고 자리를 엎치고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천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거리는 가슴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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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신명나는 우리의 가락.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듣고 왔습니다. 와, 저 노래 나오는 거 듣고 정말 너무 신나가지고 춤출 뻔했어요. 민지 씨 정말요? 네. 1부와 2부에서 조선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 실제로 조선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장소가 가보고 싶어졌어요. 그럼 가면 되죠. 저희 방학 때 시간 많으니까 하루 날 잡아서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럼 어떤 곳을 갈지, 그곳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완전 좋은데요? 처음으로 알아볼 곳은 정조 때 축조된 수원화성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성곽이라고 하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화성에 대해 여러분이 아실 만한 TMI부터 처음 들어보셨을 TMI까지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 씨는 조선 후기 당시의 기술로 성을 하나 지으려면 얼마 정도 걸릴 거라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기술이 오늘날만큼은 발전한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 성을 짓는다는 거는 좀 많이 큰 일이기 때문에 공들여서 걸릴 걸 생각하면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쵸. 신비 씨 말대로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수원화성을 축조하는데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합니다. 그러나 거중기를 비롯한 여러 기구와 다양한 정책 덕분에 3년이 채 안 걸렸다 해요. 생각보다 엄청 짧은 시간에 완성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수원화성을 지나고 있는 한 도로인데요. 이 도로의 이름이 바로 정조대왕에서 따온 정조로라는 것입니다. 수원에 있는 정조로 가게 되면 정말 조선의 정치를 잘 느낄 수 있을 공간일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찾은 수원화성의 TMI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1996년 펴낸 땅 이야기에 따르면 화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라고 합니다. 오, 정말인가요? 네, 그럼요. 대여섯 가구만 살던 들판을 그 당시 엄청난 돈이었던 87만 푼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근대식으로 성을 쌓고 택지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수원화성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라는 것은 정말 몰랐던 사실이네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원화성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지나면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아, 현재 수원화성의 모습이 거의 다 복원된 모습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화성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화성 성역 의궤라는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이 기록이 수원화성 복원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네요. 네, 간접적으로나마 수원화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복원된 수원화성에서는 매년 수원 국가유산 야행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수원화성의 역사를 배우고 아름다운 밤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올해는 야경, 야로, 야사 등 8야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와, 수원화성에 대해 알았던 TMI에 몰랐던 TMI까지 한 번에 정리하니까 더 가보고 싶어졌어요. 다음에 꼭 가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민채씨.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한 곳만 알아보니 아쉬우니 우리 딱 한 곳만 더 찾아볼까요? 좋습니다. 혹시 그러면 민채씨는 생각나는 장소가 있으시나요? 저는 경주 양동마을이 생각났어요. 경주의 양동마을이요? 거긴 어떤 곳인가요? 경주 양동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가 가문이 대대로 산 마을입니다. 뛰어난 인물을 배출하여 양동마을은 점점 발전하게 되었고 수많은 과거 합격자들과 학자, 선비들을 배출한 마을입니다. 오, 완전 명문이 있는 곳이네요. 그뿐만 아니라 산 계곡을 따라 펼쳐진 멋진 자연 경관까지 갖추었는데요. 자연과 어울려 오랜 세월을 간직한 집들, 양반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들까지 양동마을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 마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양동마을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들어봤는데요. 양동마을에 대한 다양한 TMI도 빠질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신비씨. 혹시 아는 거 있으신가요? 민채씨, 안동의 하회마을은 아시죠? 당연히 알죠.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곳이잖아요. 놀랍게도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 바로 경주의 양동마을이었습니다. 오,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곳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양동마을은 현재까지 보존된 전통 시종마을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조선시대에는 과거 급제자가 116명이나 나온 엄청난 마을입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런데 이렇게 양반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지만 양동마을 내에는 초가집도 다수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전까지는 마을 내 초가의 다수가 양반가에 딸린 하인들의 집들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들으니 저도 직접 가서 한번 둘러보고 싶네요. 저도요. 심지어 양동마을에서는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전통문화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양동마을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꼭 한번 놀러가서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아, 그리고 양동마을에는 길고양이가 많다는 소문이 있대요. 문화도 체험해보고 귀여운 고양이도 보고 있으면 좋겠네요. 귀여운 길고양이라니. 정말 TMI였지만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네, 그럼 이렇게 경주의 양동마을까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조선 후기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재밌었지만 직접 가서 피부로 느낀다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요. 민채 씨도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꼭 저희가 소개해드린 장소들에 가서 우리의 전통을 다 한번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3부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비단의 빛의 도시 듣고 올게요.
백투더 조선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채 씨는 오늘 조선 후기에 대해 알아보면서 어땠나요? 저는 늘 역사를 암기식으로 외워서 그런지 역사를 배우는데 흥미가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토론도 해보고 우리 주변의 역사 장소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니까 역사가 우리 주변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완전 인정이요. 지난 방송에서처럼 새로운 정보를 아주 많이 얻어갈 수 있어서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역사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해본 건 시험 있을 때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냥 암기하느라고만 급급하게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슬프지만 사실이에요. 오늘 방송을 통해 저희도 그리고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역사를 더 이상 어려운 영역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면서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이 저희 12기들이 처음으로 마포에 송출하게 된 방송이었잖아요. 맞아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프렌디오에 정말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마포 FM에 송출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고대하던 시간이 와서 녹음하면서도 너무 설레고 떨렸어요. 맞아요. 꿈만 같은 행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의 열정과 에너지가 잘 전달되는 방송이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DJ 신비, 민채였습니다. 안녕!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흐려진 달빛처럼 눈을 보아도 전혀 알 수 없는 여린 그대 마음 바라보던 하늘에 어둠이 밀려와 고운 네 얼굴도 젖어드는 순간에 두 눈에 맺힌 빛나던 별이 내 가슴에도 떨어지더라 참 아프더라 하염없이 다 무너지던 마음까지도 날 안아주고 싶어 눈에 담긴 술